네, 안녕하세요. 김영롱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누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8월 18일 하면 생각나는 게 8.18 도끼 살인 사건이죠. 정말 아주 엄청난 그때 당시에 그 국계외 이제 도발이었는데, 어, 판문점에서 그 이제 그 사계 확보를 위해서 그 이제 서 있던 미루나무, 그 미루나무를 갖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미루나무 제거를 하는 그 인부, 그리고 그 작업을 감독하던 그 미군을 그 북해군이 내려와갖고 도끼보다 이제 내리쳐갖고서, 살인을 한 그 사건입니다. 아주 참 기가 막힌 사건이었어요. 정말 참, 인간이 잔인하려면 끝도 없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사건이었는데, 하여튼 8.18 도끼 살인 사건의 날을 맞이해서, 8월의 노래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8월의 노래. 바로 양현이 불렀던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죠. 바로 이제 김민기 씨가 작사 작곡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물론 김민기 씨도 불렀지만 그 이후에 양현이 부르면서 아주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쳐서 많이 불린 그 노래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그 연배였기 때문에 같은 세대였기 때문에 참 이 노래 많이 부르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8월의 노래 한낮의 태양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양현의 아침 이슬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침 이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사도 한번 곱씹어보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시대적인 배경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8.18 도끼 살인 사건이 있었던 날이 그다음에 이제 8월 18일 하면 또 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종류의 그 이제 기념일이라기보다는 사건과 기념일이 겹치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한데 어우러져 그 아침 이슬이라는 한낮의 태양 그 음악을 한번 감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프로의 노래로 치미스를 선정했습니다. 1971년 작품이네요. 제가 서울 온 게 1974년인데 물론 그 이전에도 뭐 국민학교 다닐 때 수강생을 오면서 그 서울을 와봤었지만은 뭐 그때 본 그 서울하고는 뭐 이제 천지 차이였고요. 음, 제가 그 서울 생활을 하기 몇 년 전에 이 음악이 나왔네요. 자, 8월도 이제 벌써 오늘 18일이니까 반 이상 지났죠. 정말 지난 7월 말 8월 초 폭염 때문에 굉장히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어, 그때 제가 이제 태양을 한번 찍어봤어요 사진기로.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그 태양이 바로 이글거리는 그런 그 태양이었습니다. 자, 정말 한낮에 그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8월이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낮의 태양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예, 바로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입니다. 근데 이건 작사 작곡은 김민기가 이제 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글거리는 8월을 보내면서 8월의 노래로 아침 이슬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아침 이슬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번 좀 챙겨볼까요? 네. 작사 작곡은 김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최초 발표는 1970년에 김민기가 했고 그다음에 1971년에 양희은이 이제 또 발표를 했는데 양희은 버전 71년에 나왔는데 우리는 주로 양희은 버전을 기억을 하고 있죠. 네. 물론 김민기가 부른 아침 이슬도 들어는 봤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양희은의 아침 이슬, 양희은 버전을 이제 들으면서 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갖다 머릿속에 넣고 있죠. 네. 양희은의 또 아주 그 추조한 노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음악이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것도 많이 불렀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근데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잘 몰라서 서울에 올라와 갖고서 많이 이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불렀지만 대표 가창자는 양희은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희은 1집 1971년에 나온 양희은 1집의 앨범에 수록이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볼까요? 참 구구절절합니다. 긴 밤지 새우며 풀린 만화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소름이 알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이 보면 김민기 씨가 뭐 지금은 유명을 달리했지만 전 참 김민기를 참 좋아했어요 진짜. 물론 양희은도 좋아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음, 참 저렇게 시어를 이렇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정말 감성이 아주 풍부하고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구절이죠.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이 묘지 위라는 게 이게
저도 이 가사를 접하면서, 야, 묘지 위에 불빛 떠오른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느껴지더라고. 뭔가 비장한 것 같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금지곡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물론 한낮에 찌는 더위는 시련이죠. 그야말로. 우리 금년에 경험 많이 했잖아요. 그 더울 때 그냥 그 바깥에 나가서 일한다고 돌아다니고 참 시련이죠. 삶의 시련입니다. 자, 그러나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그 시련을 겪고 정말 그 불쾌 떠오르는 찌는 더위 진짜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참 초라하고 서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버리고 나 이제 간다. 아 뭔가 아주 김민기의 그 뭔가 마음이 그야말로 아주 고스란히 그 표현돼서 들어있는 그런 가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노래의 내용과 정서를 한번 볼까요? 제가 Assisted by G 챗GPT라고 써놨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노래가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노래는 아침 이슬을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다짐하는 조용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자연의 이미지로 시작하지만 속뜻에는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나려는 다짐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 20대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뭐 많이 불렸죠. 예? 바로 저 시대에 저도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참 많이 부르면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시대적 의미와 또 이게 상충돼요. 김민기 씨가 정말 이 시대적 의미 다 생각하면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겠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한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1970년에서 80년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노래는 유신식이 1972년 10월에 유신이 선포가 되죠. 그리고 또 1979년 10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김재규가 쏜 흉탄에 서거를 하면서 유신의 시기도 끝나죠. 예. 그래서 그 유신 시기를 포함한 박정희 정부 하에서 청년들과 지식인들에게 저항의 노래, 자유의 염원을 담은 상징으로 널리 불렸습니다. 특히 1986년 광주 사태 이후에 대학가와 노동 현장에서 많이 불렸습니다. 저는 80년 이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였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노동자로서의 노동 현장이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취업을 해서 뭐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을 하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 현 저도 물론 노동 현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하는 노동 현장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쪽에서 일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80년대 이후는 저 노래가 뭐 많이 불렸겠지만은 얼마나 많이 불렸는지는 전 그 확실한 건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79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많이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1975년에 금지곡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1975년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가사 속에 저항의 정서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게 태양은 묘지 위에 떠오른다라는 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이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저때 당시에 금지곡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뭐 이 아침 이슬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뭔가 그 가수들의 이름을 전부 영문으로 쓴다고 해갖고 그걸 전부 한국말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조치도 있었죠. 그 양파들이라고 있죠. 어니언스. 어니언스가 양파죠. 그러니까 양파들이라고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바니걸스 같은 경우는 토끼 자매. 뭐, 참, 김세레나는 김세나 뭐 이렇게 그렇게 바꿨죠. 뭐 기억나는 그 몇 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음반이 계속 회자되었고 아무리 금지곡을 해도 뭐 사람 입에서 입으로 불리는 거야 막을 수가 없죠. 네. 야학, 노동운동, 학생운동 현장에서 은밀히 불렸다. 은밀히 불리고 뭐 공공연하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저도 제대를 1980년에 제대를 하고서 이제 동생이 이 야학 그 선생으로서 일을 하는 그 현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뭐 많이 그걸 불렀죠 그때 저런 노래를. 자, 그다음에 07번 보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대표 노래다. 6월 항쟁식이 많은 집회에서 자연스럽게 불려 퍼졌고 이는 아침 이슬이 저항의 상징곡으로 자리 잡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 글쎄요. 아침 이슬은 그 이전부터 저항의 상징곡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저는 기억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아침 이슬은 단순한 폭송을 넘어서 이게 폭송이죠, 사실은. 그 기타를 들고서 그 이제 흥겹게 부르는 이제 노래였는데 사실 이때가 이제 소위 그 청년 문화라고 해갖고 통기타, 청바지, 그다음에 뭐 조금 더 나가서 생맥주. 사실 뭐 많이 생맥주지 생맥주 많이 못 먹었죠. 그냥 막걸리나 소주 먹었는데 저때 당시에 생맥주가 아주 그 이제 일반화된 건 1980년대 들어서죠. 아, 물론 뭐 80년대도 그 같은 연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맥주도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단순한 폭성을 넘어갔고 한국 현대사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의 마음을 노래한 상징적인 작품이다. 예, 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밑에 뭐 여러 가지 중원본 말이 많습니다. 제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나, 지금의 그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 당시의 순수함이 지금 이어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민기가 부른 그 영상이 있고, 그다음에 양희은이 부른 영상이 있습니다. 양희은 씨가 뭐, 사실 저보다 한 3살인가 많죠. 근데 그, 지금은 뭐 이제 중년이 아니라 이제 할머니라서 이제 그런데, 저 당시 7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진짜 열광했습니다. 한낮에 지는 더위는 나의 시절일지라 말이죠. 네. 뭐 삶이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황이라는 것은 불의에 반대하고 정의를 구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나온 시와 음악은 다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뭐 말은 독재 그렇게 하지만은 18년 5개월 동안 집권했으니까 뭐 장기 집권한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진 않았습니다.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고 좀 억압적이고 그런 면은 있었지만은 일반 경제적인 일반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탄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고 중공업을 이룩하고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경제 기반이 그때 닦였다라고 저는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민주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싸운다. 반독재 투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라고 얘기했던 것들 지금도 민주 하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 그건 뒤집 딸 이름이냐고. 뭐 386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민주 뭐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은 박정희 시대를 제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걸 말해줄 거예요. 누가 옳았다는 것인지. 저는 어,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기회가 생겨갖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을 보면서 그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일본, 미국 이런 데를 보면서 박정희의 길이 맞았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11.6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했었죠. 네. 그때는 이제 뭐 야인이었지만 그때 조사한가 추모상가를 했죠. 그때 그랬잖아요.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고 침을 뱉었던 제가 당신에게 꽃을 드린다라고. 그만큼 정말 없던 시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은 지도자가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논리를 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나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다 죽겠죠. 그러나, 먼 훗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그 훗날,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를 보고 만국조선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1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이 융성했던 시기는 1970년대, 80년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반짝했다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구나라고 기록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확인하려면은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됩니다. 100년 뒤까지. 예, 참 시대를 평가하는 것은 동시대인이 동시대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저는 양현의 노래 중에서 아침 이슬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내님의 사랑을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아침 이슬도 좋아했죠. 많이 불렀어요. 한계령도 많이 들었고요. 참, 나를 내려가라 하네. 뭐 하면서.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때 참 젊은이들한테 진짜 구구절절했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고 네, 정신 나갔었던 때인가. 그리고 내님의 사랑 아주 참 진짜 좋은 노래입니다. 네. 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네. 굿모닝 하지만 이제 뜨거운 해가 이제 들들들들 밑에 있는 이 동물을 갖다 볶고 있네요. 그냥.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가슴 아픈 험악한 또 잔인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판문점에서 8.18 도끼 살인 사건이 1976년에 있었죠. 자,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어요.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그때 그 미친 개는 바로 김일성과 그 추종자들이었죠. 그 어떻게 아무리 참
어? 진짜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냥 백주 대낮에 사람의 머리를 도끼로 쳐갖고서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도끼 만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도끼 살인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판문점 그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던 킴이라는 흑인 병사예요, 미국. 이게 북한으로 이게 뛰어 올라갔어요. 정신 나간 친구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왔, 온 걸로 내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가서 뭘 보고 느꼈는지, 참 답답한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이 또 쌀의 날이에요. 오늘이 8월 18일이죠. 자, 이 쌀밑자를 보면은, 이 가운데 열 십자가 있죠. 그리고 밑에 이게 또 팔자죠. 그리고 요 위에 이 삐친 게 팔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8일. 그래서, 쌀의 날이라고 8월 18일을 정했습니다. 예, 여기, 이 말이 있네요. 아주 박정희 대통령의 아주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몽둥이를 그때부터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K방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 겁니다. 자, 쌀. 한국 사람이라면 멀리할 수 없는 주식이죠. 1960년대 저 어려서는 보릿고개 끝자락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뭐 이렇게 굶고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197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또 군대 가 있으면서도 정부이 시커먼 걸로 밥을 줘주죠. 그래도 시커멓고 맛은 없었지만 그래도 배를 골치는 않았어요. 그때는 뭐 고기라든가 이런 반찬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밥을 고봉으로 먹었습니다. 진짜 커다란 밥. 지금은 공기나 한 그릇을 먹죠. 그때는 커다란 주발이 있어. 그걸 고봉으로 떴어요. 그냥 위에 잔뜩 그 산같이 쌓고 그걸 하나 다 먹고 엄마 밥 좀 더 줘. 해갖고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 쌀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은 분식의 날이라고 해서 국수를 먹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라면이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일교 품종을 이제 개발을 이제 육종학자들 정말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삼시세끼 쌀밥을 먹게 해준 지도자는 그분들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독재자니 뭐니 하면서 폄훼하고 욕을 하면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진짜. 그것도 천벌로 받을 거라고요. 네, 정말 8월 18일, 정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겹치는 날, 또 태양도 뜨거운 날. 그래서 제가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8월의 노래로 소개를 하면서 그 아침 이슬이 얘기하는 그 묘지라는 게 요즘 새롭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묘지죠. 태양의 그 뜨거움, 그게 새롭게 느껴지죠. 그 뜨거운 태양이 어떤 놈들인지, 또 묘지가 어떤 그 상황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가 묘지화돼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이슬을 8월의 노래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본 8월 18일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